그럼 이런 옵션은 어떨까요? 지금 여기 그 기사 보시면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정부의 영끌 사전 청약 2040 패닉바잉 잠재울 수 있을까? 이런 건데 장순원 기자님이 입력하신 기사입니다. 국토부에서 3년간 10만 호를 추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전 청약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10만 가구 이상을 이렇게 사전 청약을 하는데 그렇죠? 민간 물량도 포함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좀 그냥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말씀을 다 그동안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일단 10만 가구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뭐든지 이제 통계를 통해서 착시 효과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전 청약을 해서 지금도 정확히 언제 입주하느냐, 즉 가장 지금 당장 필요한 2, 3년 안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얘기는 지금 물타기 하듯이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2, 3년 안에. 진짜 필요한 건 2, 3년 안에 물량인데 2, 3년에 대한 얘기는 없이 그냥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착시 효과일 뿐이고 조삼모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 그럼 실제로 입주하는 건 한 7, 8년 뒤쯤 되나요? 그럼요.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검단신도시거든요. 검단신도시는 예전에 이기신도시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분양하잖아요. 마지막 7년, 6, 7, 8년 그 사이에 처음에 발표나고 저도 그 당시에 그때 막 검단에 사람들이 막 분양하는데 막 뛰어가고 그때 검단 신도시가 아니라 다른 동네 분양하는 건데도 뭐 호재 때문에 뛰어가고 이런 걸 봤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분양을 이제 와서 하고 있는 결국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데 결국 민간 분양을 포함했다라고 하지만 이 제목에서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위에서. 두 번째 문장에 보게 되면 건설사 참여가 관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결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해결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10만 가구를 더 한다라고 얘기해서 하기에는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이것도 역시 지금 잘못하다가는 공연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일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거의 가장 슬픈 점은 그건 것 같아요. 사전 청약하려면 무주택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전세를 이거 들어갈 때까지 전세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찝어주셨는데 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3, 4년이 될지 7, 8년이 될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편하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한 4년 후에 그러면 4년 후에는 내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상으로 이미 다른 지역은 올라버렸다면 결국 그때 가서 집 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10만 가구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집을 살 때는 10만 가구 쏟아질 때 산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분들은 계속 집값 오르는 시기는 계속 전세 살다가 전세가 올려주면서 살다가 모은 돈 있죠. 전세금 모였잖아요. 그 10만 가구 쏟아질 때 이 사람 이제 입주하잖아요. 이 사람은 하락장 때 집 사자마자 하락장 맞으면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지금 정부가 그동안 필요했던 시기에 공급을 내밀지 못하고 지금 심리를 죽이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지금 사전 청약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쏟아내는 것처럼 던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엔 나중에 그 후에 있는 정부가 부메랑을 맞게 돼 있어요. 공급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탄처럼 쏟아지겠죠. 그러면 사전 청약 물량 자체가 동네 자체가 너무 많은 물량이 쏟아지면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물량 자체가 뭐 극단적으로 취소될 수도 있겠죠. 너무 많으니까 이거 시장이 더 위험하다. 그럼 취소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하기로 했던 건설사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기로 했던 건설사가 뭐 예를 들어 민간 분양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사람들이 받아줄 때야 분양이 되지만 이거 사전 청약은 취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해가지고 못 받아주게 되면은 이 사람은 계속해서 전세 사는 기간만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진행된다 그래도 뭐 진짜 지금 10몇만 가구가 쏟아질 때 그때서야 내가 집을 갖게 되는 건데 그 분양가로 사고 그때 분양가가 플러스 P가 붙을까요? 그만큼 쏟아지는데. 저는 좀 어렵다고 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P가 되는 걸 보고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비싸게 사가지고 또 싸졌을 때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주택을.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전세 사는 기간이랑 내가 분양 받아서 하락장 다 맞고 바닥에서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기간까지의 시간을 다 날리는 선택을 안 하면 좋겠지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따라가다가는. 그렇죠. 이게 또 사전청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부가 너무 조금 공약스럽게 굉장히 좀 앞으로 뭐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이렇게 멋있게 될 거야.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 사전청약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수요가 일로 다 몰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취소하고 딴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허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조삼모사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라 저는 이 민간 청약 부분까지 해가지고 민간 건설까지 투입을 해서 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실적이지가 못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된다고 해도 이 물량을 수도권에서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진짜로 말대로 다 된다고 하면. 그러면 계속 또 전세 살아야 되는데 그럼 전세가율 올라서 또 갭이 붙어서 전세가율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그 상황이 되면서 뒤늦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신사임당님이나 또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선택이 판단이 좀 쉬워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텐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듣지도 않고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그때 가서 속된 말로 곡소리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도 그랬던 모습이 되게 많았었고.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얘기 드렸던 앞에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라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뭐냐면 재개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재개발을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외곽에 아직 안 오른 것을 내가 산다. 그럼 출퇴근이 불가능하면 사는 거 따로 하고 내가 뭐 월세를 살던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거주랑 투자를 분리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결국 본인의 선택인데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의 흐름 속에서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만이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거는 평생 갖고 가는 물건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본인도 분명히 거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결핍이 있겠죠. 그럼 분명히 그 결핍을 넘어서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또 그 시점에 또 여러 가지 시장의 모습에 따라서 이런 A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B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또다시 진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앞으로 뭐 한 5, 6년, 7, 8년 동안에 몇 번이나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거를 하냐 안 하는 걸로 평생을 갖다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이제 집을 사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집값에 대한 스트레스를 버리고 더 이상 그거 안 보려고. 그러면 원래 사람이 자기 상대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내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나 이만큼 성과를 냈어. 이만큼. 근데 주택으로 인해서 다른 옆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이만큼 성과 낸 게 너무 박탈감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어차피 이 부분은 연동이 돼 있어서 똑같이 움직이고 그렇죠? 얘가 부자 되면 나도 부자 되고 얘가 가난해지면 나도 가난해지는 이런 연동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 능력 싸움이 되니까 일단 이 위에서 하나는 확보를 하고 내가 자본주의 전투를 시작을 하는 게 어떤가. 저는 이런 관점에서도 부동산을 내가 굳이 보유할 수 있는데 보유하지 않는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부동산으로 여러 채 사서 투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내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현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 당연한 현상 속에서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양대축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 그 중에서도 또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필수제이다 보니까 이 필수제는 결국 매매랑 전세라고 하는 것이 연동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또 급격히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하면서 최소한 한 채 정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근데 그것을 지금 내 기분에 따라서 여기는 좋고 여기는 나쁘고 여기는 싫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움직이니까 저는 비교를 안 당해서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 해놓고. 얘는 어차피 얘는 패시브한 애니까 놔두고 나는 내 할 일만 할게.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게 해놓으면 이 채널 볼 필요도 없고.
그죠? 너무 좋지 않은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뭐 상관없는데 그런 게 좀 삶이 스트레스가 적어야지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를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음에도 계속해서 쌓아놓고 이거를 안고 괜찮아 하면서 가는 건 굉장히 그 불합리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스트레스 줄이는 것과 돈을 바꿀 수 있으면 돈 주고 스트레스 줄이는 게 낫죠. 그럼요.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모든 판단은 본인의 책임하에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죠?